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성수 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음주율, 음주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 알코올 폐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사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이번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담배값을 네. 왕창 올리면 담배 흡연율이 네. 준다, 뭐 경고거리 넣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 리서치가 2011년도에 발표된 No Ordinary Commodity라는 그 책에서 딱 가장 큰 게 두 가지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비를 규제할 수 있는 면허 시스템을 잘 갖춘다. 두 번째로는 주류 가격을 올린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세를 많이 올려가지고 술값을 올리면 이게 그 관점을 세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의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는 약 한 1,200원 정도면 소주 한 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은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위험 음주량을 초과하는 양이에요. 단 1,000원에 위험 음주량을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되겠냐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 정부가 국민 건강 정진하다면서 담배값을 왕창 올렸잖아요. 사실은 세금만 늘어났어요. 국민 건강 정진에 쓰지도 않아요. 또 누가 주세를 왕창 올려서 술 소비를 줄여서 국민 건강 정진을 하자고 그런 접근이 혹시 있을까 싶어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저 이성환 진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정진법에도 뭐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도의 법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건강정진법은 국민 개인의 건강정진. 이 알코올 폐해 예방 감소에 대해서 뭐 명백한 공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건강정진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제가 막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건강정진에서 알코올 관련돼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는 제가 법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이게 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회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알코올을 규제하는 것이냐, 어떤 개인의 중독이라든지 개인을 어떤 폐해서 구제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박형욱 진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류 접근성 제한, 광고 제한, 관리 시책 수립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음주로 인한 공공질서 또는 안전의 훼손이 예상되는 장소나 상황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합한 음주 금지 구역 이런 것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다른 나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소적 시간적 제한이 명확합니다. 몇 시 이후는 금지한다든지 또는 뭐 일정한 어떤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판매한다든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기관에서만 판매하든지 이런 장소 제한이 명확한 반면에 지금 이 법안에서는 주로 아마도 공공장소라든지 이쪽을 예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요건이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거나 또는 이제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집행에 좀 어려움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가 주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적인 제한을 가할 때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부담금 부과 정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능한 정책을 우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법안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뭘 집행하기 쉽지 않다 이런 뜻이죠? 좀 명확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명숙 진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알코올 폐해 예방 및 감소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적절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기존에 배출된 인력들을 최대한 재교육시켜서 활용하는 방안 또는 알코올에 이미 국한에서 나와 있는 기존 전문 인력들을 또 조금 더 강화해서 예방적 측면을 강화해서 예방 쪽 부분을 교육을 이 인력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이런 교육을 받은 지금까지 배출된 인력은 제가 정확하게 추산해 본 바로는 10,000명이 넘습니다. 한 1085명 정도? 주로 간호, 심리, 사회복지, 그 다음에 상담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시스템화해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네. 그런 뜻이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임재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